깊은 한숨을 내쉬는 한 여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1년 학비만 1억이 넘는 금수저들의 집합소.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이야기였죠. 특권교육 결산한대. 돈이 있어도 인맥이 없으면 못 간다는 이 학교.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것은 물론 공중제비 돌면서 좋아할 새끼들일까? 그저 세상이 만만한. 값비싼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착용하고 너 가방 샀어? 얼마 주고 샀어? 프리미엄 붙여서 샀다 그랬는데 한 400? 아, 죄송하지만 디너타임 전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서요.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격표는 노룩 패스. 일시불로 바로 긁어버립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예로 할게요. 학생, 그거 얼마인지 가격 제대로 본 거 맞지? 5,800이라면서요.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냐. 당연히 엄카죠. 급기야 선물의 클래스도 남다른데요. 미안해 도원아, 이건 나한테 과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버려 그럼. 근데 이거 아니 거절당하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한편 학폭위가 열려 한 여학생이 소환되었는데요. 기회균등 제도로 들어온 가난한 학생들을 폭행 사주하고 선동해서 괴롭히고. 백진 학생이 추모자라는데 그 변명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태도가 영... 이봐요, 백진 학생. 이번 학폭위는 제나 학생 아버지신 백주원 회장님도 학교 이사장님도 적극 동의하신 거 몰라요? 학교는 안 그래도 귀족 학교다, 특권 교육이다, 시끄러운 와중에 이거...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금수저들만 모인 학교에서도 1%는 존재했죠. 쟤는 아니에요. 제가 주고 있어요. 제가 했다고요. 제가 여기가 귀족 학교면 나 왕족인데. 국내 거대 기업 한명그룹의 외동딸 백제나입니다. 3개월 전 선우여고. 학교가 끝나자 급히 교실을 빠져나오는 혜인. 니들은 청담국제고 어떻게 생각해? 연간 학비만 1억 맞지? 인터넷에서도 청담국제고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근데 또 돈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어차피 우리랑은 태생부터가 다른 애들 아님? 굳이 떠들어서 뭐해? 혜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한 부자 동네. 과외 면접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고등학생이 무슨 과외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실물은 엄청 앳되네. 사진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사히 면접은 프리패스 하는데요.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어요. 이런 동네는 처음 와봤을 거 아니에요. 나긋나긋한 말투로 혜인을 개무시하는 학부모. 아줌마가 가지고 와도 이걸 가지고 왔네. 드셔보세요. 쌤이 또 언제 먹어보겠어요, 이런 걸. 학생은 귀족 학교라 불리는 청담국제고등학교 입학을 노리고 있었죠. 따님이 청담국제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래서 미리 커리큘럼을 좀 짜와봤는데 어머니께서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한대생인데 어련히 잘했으려고. 나 그냥 본론부터 말할게. 수학 점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이랑 인맥으로 가는 학교. 굳이 수학과외를 왜... 왜 시키려 하느냐. 돈이랑 인맥을 있는 대로 쏟아 부었음에도 우리 나연이가 그 학교에 못 갈까 봐 그러죠. 근데 또 고한도 좀 올리자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애나 나나 안 내켜서. 쌤이 어떻게 적당히 대충 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예비 고등학생 나연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잘... 그날 밤 알바를 하러 편의점으로 돌아온 혜인. 또 안 늦었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그래도 교대 시간 감안해서 최소한 10분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10분어치 시급 더 주면 생각해 볼게요. 저기 저 사람 너랑 아는 사람 맞지? 머리라도 좀 감고 다니라 그래. 지인의 학생증을 빌려 명문대생으로 위장한 것이었죠. 이건 응당한 보상. 오, 오늘 세수는 했냐?
머리는 대체 왜 안 감는 건데? 우리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와? 가외 알바는 내가 아니라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대식이나 다니면서 대체 왜 그러고 살아? 한국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다녀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흑수저 인생?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곤 해서. 명문대를 다니지만 어렵게 사는 선주. 좋은 거 알려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뭐 먹고 살아? 코피까지 흘리며 열공 중인 혜인. 야 김혜인, 담임이 교무실로 오래. 지원을 못 받게 됐다뇨? 어학캠프는 학교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혜인이 너보다 형편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먼저 기회가 간 모양이야. 혜인이 네 사정 쌤도 다 아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산다 그러더라. 저보다 못 사는 애 있다고 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나아지지? 학교 지원 프로그램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니고 350만 원을 내면 되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요. 너 거기 간다고 미리부터 학습 플랜 짜놨던 얘기 있던데. 우리랑 스터디 같이 하자. 무임승차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수행으로 영어 에세이 쓰는 거 공유할게. 어때? 실은 나 가지 말까 생각 중이거든. 왜?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어학캠프는 프로그램이 뻔하잖아.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자존심 때문에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인. 아빠 또 다리 아파요? 정류장에서 그 집까지 그거 좀 걸었다고 이러네. 웬만하면 택시 타라니까. 아휴, 땅을 파봐라. 택시비에 쓸 100원짜리 한 장 나오나? 어? 사람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형편대로면 난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겠네. 오빠는 왜 또 내 방에 있는데? 아, 나가 좀! 아이씨, 나가라고! 차상위 계층인 혜인의 가정 환경은 넉넉지 못했고 어학 캠프를 가지 못해 크게 아쉬워합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과외가 시작되는데요. 공부는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있는 나연. 언박싱만 한다더니 쇼핑한 당일에 인스타 업데이트는 기본 예의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예의는 없고?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방이 여러 개입니다. 어울려요? 근데 그건 원래 있던 가방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한정판이고 하나는 스테디셀러인 기본 디자인인데. 보세요. 어디가 똑같은지. 이게 돈 많아도 아무나 못 구하는 초레어템이에요.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아니 핑크색까지.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르다. 300만 원? 그게 왜요? 심지어 얘가 더 비싼데? 500인가? 뉴질랜드 가는 비용이랑 맞먹잖아. 혜인은 놀라운 가격에 경악을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반응하는데요. 나 같으면 고작 그런데 돈 안 쓸 텐데. 그래요? 어. 쌤 말대로 둘이 비슷한 디자인 같은데 원래 있던 건 쌤 줄게요. 어? 공짜로 드린다고요. 그러자 공짜라는 말에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못해도 3,400은 받으려나? 필요 없으세요? 그럼 말고요. 아니, 그러나 이건 나연의 장난이었고 오빠 곧이어 혜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진짜 웃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못 갖는 걸 괜히 안 갖고 싶은 척 깎아내리는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야, 오늘 손님 왜 이렇게 없냐? 그날 밤 깊은 현타에 빠진 혜인. 야, 왜 이래? 미쳤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알았냐? 열심히 살면 보상이 따라올 거라 믿었지. 하늘 아래 신이란 신은 싹 다 뒤졌나 봐. 분노하고 댕 무섭다. 어서 와요. 얼마 후 과외를 하러 간 혜인. 나연이 조금 늦는다는 소식에 스케줄을 정리하는데요. 혼자 방에 있던 혜인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500만 원짜리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도 안 예쁘구만.
충동적으로 가방을 꺼내온 혜인은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데요. 다음 날 뭔가 달라진 친구들의 시선. 혜인이 차상위 계층이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 뉴질랜드 어학캠프 차상위 계층 장학생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거 진짜야? 누가 그래? 교무실에서 너랑 담임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대. 프로그램이 뻔하니 도움이 안 되느니 그딴 소린 왜 했던 거야? 그때 야 대박! 야 김혜인, 너 찐 부자였으면서 그동안 왜 내숭 떨었냐? 어제 올린 게시글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SNS에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됩니다. 클라스. 개 부럽다 진짜. 혜경이 집도 겁나 좋아 보여. 너 1번 김혜인 맞지? 저런 인생도 있구나. 급기야 진실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네가 똑바로 말해봐. 너 진짜 금수저야? 혜인아, 솔직히 말해. 너 차상위 계층이잖아. 내가 해명해야 할 건 두 가지.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실과 금수저라는 거짓말. 왜 벌써 오셨어요? 나연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시간이 좀 떠서요. 근데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가난한 거보단 다들 부자를 고르지 않나? 비싼 가방, 예쁜 구두, 좋은 옷. 내가 고르면 돼. 어차피 애들은 맞아. 사실 나 금수저야. 궁지에 몰린 혜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금수저라는 고백에 혜인에게 관심이 쏠렸는데요. 야, 여긴 어디야?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우리 집 부엌 조명이 셀카가 잘 받더라고. 요 메리제인 구두는 얼마 주고 샀어? 한 90인가 80인가. 거기 구두는 기본 100이 넘을 텐데? 그랬나? 헷갈리네. 근데 왜 인스타에만 올려? 학교에는 왜 가져오지 않냐는 질문에 문득 언니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얼굴도 졸라 이쁘고 몸매도 겁나 좋은 애가 하나 있었다? 입고 다니는 옷이랑 신발이 싹 다 명품인 거 보니까 집도 잘 사나 보더라고.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태어나서 용돈을 받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려서부터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썼대. 실은 고백할 거 있는데 나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 없다? 천연덕스럽게 친구들을 속이는 혜인. 편의점 알바 같은 거. 진짜? 그럼 인스타에 올린 명품들은 다 뭔데? 그래서 나도 걔한테 물어봤지. 그럼 네 명품 옷들이랑 벤츠는 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의식주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 외의 용돈은 순수하게 제가 다 벌어다 쓴 게 맞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는 당연히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 외 용돈들은 다 내가 벌어 쓰는 거고. 근데 부모님이 사주신 걸 학교에 가져와서 막 자랑하고 싶진 않더라고. 우리 학교에서 걔 굳이 잘 나간다. 자기 스스로 용돈 벌어서 생활하는 진정한 엄친딸이라고.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혜인을 치켜 세워줍니다. 인터넷에서 나보던 엄친딸이었네. 야, 그럼 게시물 좀 팍팍 올려. 팔로워 수 1만 이상이면 광고랑 협찬 엄청 붙잖아. 그리고 유명해지면 인스타 광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 달에 3,400은 벌걸? 내 친구들은 그러던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커집니다. 한편 청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참인데요. 뒤쪽에 자는 학생 누구니? 앞에서 좀 깨워줄래? 뭐해? 안 깨우고. 제 백제나예요. 한명그룹 외동딸.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된 기간제 교사는 그녀를 깨우러 가고 백제나가 잠에서 깹니다. 어서 일어나. 뭐야. 난 공부 못하는 거랑 성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해. 근데 수업 태도는 얘기가 다르거든. 그래도 학생이라면 적어도 기본 매너는 지킬 줄 알아야지. 그러나 상위 1%의 그녀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고 Which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are balanced against the researching assets. And the IIT case is one in the former approximate to zero. 그거 알아요? 당신 바람 되게 오진 거.
기본 스펙도 안 되는 기간제 교사가 어디서 기본을 따져요. 주제 높게. 교사를 제대로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얼마 후 일부러 일찍 수업에 간 혜인. 우리 선주쌤 불편한 거 없게 아줌마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나연이 없는 사이 옷장을 뒤지고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립니다. 인스타로 광고 같은 거 하려면 팔로워가 더 팍팍 늘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고민을 하던 혜인은 무언가 떠오르는데요. 급기야 드레스룸까지 들어간 혜인. 값비싼 물건들을 구경하고 나연이 미리 주문한 청담국제고등학교의 교복을 발견합니다. 결국 개시도 안 한 교복을 몰래 입어보는데요. 우리 학교 교복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뭐라 걸리지? 이걸 해야겠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점점 취해가고 급 현타가 오고 맙니다. 좋겠다. 강나연. 그 순간 뭐야? 나연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도착하고 어제 온 교복 어디에 두셨어요? 인스타 업데이트 하려고요. 드레스룸 가봐. 진짜 왜 이렇게 뻑뻑해? 낑낑대던 혜인은 급하게 숨는데요. 미친 금붕어 같은 아줌마. 교복에 무슨 드레스룸에 있다고 난리야. 방에도 없으면 어쩌잔 건데. 그때 혜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게시물 알림을 보고 나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중학생에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혜인 쌤? 쌤도 아니지? 나보다 겨우 2살 많으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야. 학벌 위조는 사기 아니에요? 사모님한테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할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응? 그럴게요. 진짜? 아, 고마워. 고마워, 나연아. 내가 아는 중학생 중 가장 착한 애야. 내가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아,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웬일로 순순히 넘어가나 했던 나연. 저한테 잘못한 거는 갚으셔야죠? 결국 그 비밀의 대가로 숙제를 대신하고 쇼핑 중 시녀처럼 부리는 것은 물론 커피 심부름, 옷 정리까지 시킵니다. 선주쌤. 오늘 고생하셨어요. 또 시킬 일이 남았어? 이젠 척척 잘하시네요. 나연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친구들 숙제까지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젠 하다 네 친구들 숙제까지 해줘야 돼? 나 학교 면접까지 마치면 어차피 과외도 끝. 너 마지막이니까 봐주는 줄 알아. 얼마 뒤 혜인의 중간고사 날. 야, 너 전화 온다. 갑자기 나연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인터뷰 대본 써놓은 거 집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입학 면접에 원고를 놓고 왔다는 것. 당장 집에 가서 원고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빨리 가서 가져다 줘요. 엄마는 전화 안 받고 아줌마는 휴가에. 기사 아저씨는 그게 뭔지 알아먹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나 대본 없으면 면접 절대 못 보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
나도 곧 있으면 시험 시작인데. 면접 못 봐서 청국구 떨어지면 꽉 죽어버릴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쌤이 했던 거짓말도 다 잃어버릴 거고. 빨리요. 결국 혜인은 시험을 포기하고 나연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저번에 우리 쇼핑했을 때 짐 들어주러 왔잖아. 자존심도 없나 봐. 근데 진짜 부른다고 올까? 안 오면? 쥐가 어쩔 건데? 그래도 중간고사 날 일부러 엿대라고 부른 건 좀 에바다. 그건 역수저라며. 내 덕에 청담 국제고 구경이나 하다 가라 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연의 선 넘은 장난이었는데요. 이거 급한 거 아니었어? 중간고사 하루를 날리고 달려왔지만 가짜 원고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벌써? 까비. 재밌었는데. 빨리 오라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사람이 없는데. 형편에 맞게 진짜 살아야지. 미치게 싫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그때 다가오는 누군가. 저 이거라도 쓸래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친절한 이 여학생.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저 잘 썼어요. 혜인과 비슷한 이름의 혜인도 흑수저였는데요. 씨발 좋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줄 알아. 같은 시각 나연의 입학 면접이 진행 중입니다. Rather is to feel with your heart. 그러나 그때 문을 열고 등장하는 혜인. 물통을 들고 나타나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꿈이고 지랄이고 넌 인성부터 갖춰야 돼. 속해 얘기할 때 한편 학폭이 벌어지고 있는 청담국제고. 학폭이 자꾸 신고하는 새끼. 누군가 백제나 일당을 학폭으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기회균등 전형 학생들을 불러 괴롭히고 있던 것인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법도 없지. 나 이 새끼가 진짜 결국 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기빈이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겨우 들어온 주제. 그래도 진아 오빠 실업자 만들까 그래서 그만두는 게 효자긴 하다고. 쟤네 아빠 회사가 한명전자 하청업체랬지? 그래. 그리고 혜인과 마주쳤던 여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거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거기 너,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었지? 그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 좀만 더 버티지. 배웅 나온 거야? 이 학교에 친구라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같은 기회균등 동기잖아. 좀 더 일찍 친해졌으면 좋았을걸. 너라도 졸업까지 무사히 버텨. 학폭위에 신고한 사람 너 아니잖아. 왜 해명 안 했어? 나 대신 다른 애가 신고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제나를 학폭위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이 학생이었죠. 증거를 그렇게나 많이 제출했는데도 대체 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 크게 문제를 삼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학생... 어쩌면 내 잘못이 맞나 보다. 그리고 다시 면접장. 혜인은 나연의 엄마에게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했지 아주. 다 하셨어요? 뭐? 분풀이. 얼씨구 덜 했으면 어쩔래? 그쯤 하시죠. 그때 학교 이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안 그래도 따님 때문에 면접장이 난장판이 됐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시라고요? 이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 딸애는 저기 저 정신 나간 기집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예요. 저것이 혼자 난입을 해서 이 사달을 낸 거라니까요. 나연의 엄마는 이사장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입시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또한 강나연 학생 입시 결과에 반드시 반영될 거라는 점 알아두십시오. 입학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혜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너 내가 변호사든 연줄이든 있는 대로 끌어다가 네 인생도 똑같이 아작을 내줄 테니까 꼭 두고 봐.
이게 퇴학까지 갈 일이에요? 다음 날 그 입김으로 바로 퇴학을 통보받습니다. 학생은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가 한국대생이라 속이고 가짜 가외한 것도 오면은 사기야. 학교로, 교육청으로 하루에도 몇십 통씩 항의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알아? 나연이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은 것이었죠. 그 퇴학은 못 면하니까 도둑질이라뇨? 증거 사진도 다 있다는데 그거 계속 모른 척 할래?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 사진이 있어? 설마 강나연? 인스타 사칭령 김혜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혜인의 거짓말은 빠르게 소문이 났고 남의 옷 남의 가방에 집까지 죄다 도용해서 금수저 코스프레 해놓고. 금수저가 아니라 짭수저였다는 거잖아. 나였으면 자퇴했다. 쪽팔려서. 나연의 폭로 게시글까지 등장하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너한테 학생증 빌려준 이선주란 사람도 고소할 거래 우리 엄마가. 어디 전 재산 털어서 합의금으로 물어내봐 이 그지 깽깽이 같은 김혜인아.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혜인. 갈 땐 가더라도 애들한테 사과는 좀 하고 가지 그래? 가난한 주제에 금수저인 척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됐어? 그 길로 바로 청담국제고의 이사장을 찾아갔는데요. 일단 들여보내보세요. 입시 면접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죄를 하려거든 강나연 학생 집으로 갔어야죠. 강나연 학생 입학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사과드리는 겁니다. 나연이가 이 학교 입학 못하면 절대 선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입학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진짜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이대로 퇴학 처분에 절도 누명에 아무 상관없는 제3자까지 엮여서 고소까지 당하는 건 너무 과한 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암울한 제 인생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라고요. 이사장님께서 이번 딱 한 번만 가여운 학생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감정까지 호소해가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영 어리석네. 이사장은 이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강나연 학생을 입학시킨다면 몇천 원 정도는 벌겠죠. 푼돈 벌겠다고 그날 입시 면접장에 있던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본 추태를 제가 눈 감아주면 누가 우리 청담국제고에 애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치만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야 해요. 오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눈앞의 푼돈보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혜인은 주차장에서 이사장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퇴근은 대체 언제 하는 거야? 미쳤다. 결국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집니다. 바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올려다본 옥상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이사장님? 곧이어 이사장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술 중이라거나 가망은 없는 듯합니다. CCTV나 확인했어. 경찰은 보안 점검일로 꾸미고 삭제 처리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획인동 학생이었으면 하나쯤은 죽든 말든 문제는 아니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가 죽었냐가 아니라 누가 죽였냐니까. 학교의 명예를 위해 일을 덮으려는 이사장. 자살로 마무리하세요. 대한민국에 공부하다 자살한 애들이 어디 한둘이야. 이건 기사감도 안 돼. 그러나 이 사건에는 중요한 목격자가 있었죠.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격자?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옥상에서요.
어쨌든 옥상에서 다른 누굴 본 건 확실한 거지? 그렇게 날밤을 새고 집으로 돌아오던 혜인.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집 앞에서 나연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 뭐긴. 네가 통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애가 달아서 직접 왔지. 무슨 일이길래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나연이 일 때문에 저희 아빠 만나러 오신 건 아니죠? 볼 일은 너한테 있어서 온 거고 무슨 일인지는 내가 묻고 싶다. 이사장이 마음을 바꿔 재검토를 해주기로 했다는 것. 네가 무슨 수를 썼길래 네 말 한마디면 우리 나연이 청담 국제고 입학을 다시 봐주겠다는 건지. 소송은 취하할 거야. 너네 학교에도 전부 우리 쪽 오해였다고 얘기할 거고. 김비서! 나 그것 좀 꺼내줘 봐요. 네, 사모님. 그리고 혜인에게 선물까지 전해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론적으로 우리 나연이가 청담 국제고만 붙으면 서로 더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니까 네가 이사장님한테 우리 나연이 얘기 좀 잘해줘. 무슨 얘긴지 알지? 나 부탁할게. 응?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는데 엄청난 부재중 전화. 바로 이사장이었죠. 가뜩이나 암울한 제 인생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그리고 이사장과 통화를 한 혜인은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합니다. 다음 날 학교로 등교한 혜인. 김혜인 얘기 들었어?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 가방을 챙겨 자리를 뜹니다. 나라도 빨리 나라도 빨리 비켜. 야 김혜인, 넌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난 내가 타고난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거든. 누가 물어봤어? 육갑을 떨어요. 저게 진짜 끝까지! 그리고 학교에 전해지는 새로운 소식. 김혜인 강정 가는 학교 청담 국제고래. 말도 안 돼. 또 사칭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혜인은 청담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얼마 뒤 집으로 교복이 배달되고 진짜 자신의 교복을 입고 기뻐합니다. 교복에 맞는 구두를 사러 간 혜인. 사주시는 거 있으세요? 이 구두 요 메리제인 구두는 얼마 주고 샀어? 한 90인가 80인가. 거기 구두는 기본 100이 넘을 텐데?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저 안 신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주세요. 사버렸다. 차라리 14만 원짜리 10켤레를 살걸. 아니지. 이렇게 귀한 교복에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그러나 혜인을 훔쳐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즐거운 쇼핑을 하는 내내 그녀를 따라다니던 의문의 여자.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지나가던 혜인과 부딪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식으로도 어떡해. 구두를 살펴보던 혜인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급히 여자를 찾아 나서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찜찜해 죽겠네. 뒤늦게 생각난 구두. 이미 쇼핑백은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어디 갔어 내 구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때 같은 구두를 신고 등장하는 누군가, 바로 제나였는데요. 제나를 범인으로 확신한 혜인. 야, 뭐야? 불학교 교복? 이럴 땐 보통 발뺌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너 뭐 전학생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내가 오늘은 기분 더러운 일 있어서 그냥 봐주고 가는데 학교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 별 거지 같은 게. 거지? 저 도둑년이 누가 할 소리를! 자신을 개무시하는 태도에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립니다. 너 같은 건 콩밥도 아깝다. 사건 발생 대략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나는 VIP로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등장하고 재수가 없을라니까. 내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만데 저런 아무나라 한 공간에 들여요? 죄송합니다. 밥맛 다 떨어졌네. 집으로 가게 차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건 이대로 신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막말을 쏟아내며 자리를 뜹니다. 제나 잠깐만. 뭐야 당신? 누가 함부로 아는 척하래? 제나가 그녀를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 사실 제나 아빠의 불륜 상대였던 것이죠. 그럼 내가 우리 아빠 꼬셔간 꽃뱀년이랑 베프라도 먹을까? 사모님한텐 미안할 거 없다는 뜻이야. 솔직히 너희 부모님 사이가 멀어진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난 너희 회사도 재산도 다 관심 없고 너희 아버지가 한명그룹 회장인 것도 개의치 않을 만큼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전부야. 네 교사 월급보다 센 원피스를 누구 돈으로 사 입는데 어디서 순수한 척 사랑 타령이야. 내가 너네 같은 것들을 왜 인간이야로 취급하는 줄 알아? 차라리 돈이 목적이다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불쌍하기라도 봐줬지.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불륜녀를 제대로 밟아주고 나왔지만 이럴 줄 알았어. 그새 일렀지? 찾기만 해봐. 제나도 이를 받아들이기엔 아직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혜인과 마주친 것이었는데요. 야, 뭐야? 우리 학교 교복? 너 지금 그걸 보고도 몰라서 물어? 너 뭐 전학생이야? 학교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 별 거지 같은 게. 너 도둑년이 누가 할 소리를! 어딜 그냥 가! 너 뭐야? 그렇게 화장실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내 인생 첫 명품인데 그 미친년 때문에. 구두를 찾아온 혜인과 맨발로 집에 돌아온 제나. 아가씨, 꼬리 그게 한마디만 더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 또라이 같은 기집애. 좋은 신발은 다음 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등교를 하는 혜인. 내가 모르던 신세계가 있었다. 귀족 학교인 만큼 엄청난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요. 우물한 족밥이었다. 한편 제나는 반드시 혜인을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야, 백제는 열받아. 무슨 일인데 그래? 누굴 좀 찾아야겠어. 두고 봐. 너한텐 특별히 학교가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 청담 국제고 학생이 된 걸 환영해. 졸업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혜인은 마냥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네 캐비넷 키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기 학생 본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네. 죄송합니다. 눈은 장식으로 뒀나? 뭐지? 이장이면 왜 낯이 입지? 사물함을 찾아 문을 여는 그 순간 자신이 엄청난 오해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자 바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요. 뭐야? 사람이 넘어졌는데 아! 뭐 하는 짓이야? 얘 맞는 거 같은데? 전학생일 거라며.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 줄 알아? 대체 네가 뭘 했길래 우리 학교 퀸이 그렇게 제대로 빡쳤는지, 정체도 못 찾는지, 뭐 대통령 백이라도 있는지 했는데, 근데 너 기균충이지. 기균충이라는 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시작부터 위태로운 혜인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2023년 5월 31일 웨이브에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입니다. 상위 1%의 금수저들만 모인 귀족학교에서 발생한 여고생 추락 사건. 유일한 목격자가 전학을 오며 일어나는 일을 담은 학원 스릴러물인데요. 총 10부작으로 이 작품은 웨이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담국제고등학교 추천드리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